전쟁은 오래전부터 하늘에서 결정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위성을 가진 자가 눈을 가지며 눈을 가진 자가 곧 승리를 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GPS 신호가 차단된 하늘 아래에서도 전장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수주 동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 험준한 산악지대에는 중국산 최신 다연장 로켓과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병력과 장비 면에서 태국군은 결코 열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존이었습니다. 현대전은 정밀 유도로 작동합니다. 좌표, 위성, 데이터 링크, 실시간 정보. 이 중 하나만 끊겨도 공군력은 곧 눈먼 거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용 GPS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었고 외교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외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F-16 전투기들은 활주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이륙할 수 없었습니다. 적은 산 너머에서 포격을 가했고 민간 지역이 피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출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HQ-22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역설입니다. 최첨단 전투기, 숙련된 조종사, 충분한 화력. 그러나 눈이 가려지는 순간 모든 것은 무력해집니다. 그 시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공중 지원을 포기하고 외교적 해법을 기다리거나 지상군의 희생을 감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한쪽 구석에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수년을 준비해 온 연구자였습니다. 그가 한 말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위성이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GPS 없이 정밀 타격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관성항법만으로는 오차가 빠르게 누적되고 특히 산악지형에서는 수백 미터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민간인 피해와 국제적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았습니다. 한국 국토의 약 70%는 산지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평원이 아니라 산에서 싸워야 합니다. GPS 교란이나 위성 무력화는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폭설 속의 산 정상, 태풍 한가운데의 산사면, 강한 난기류가 휘도는 계곡. 사람이 직접 올라가 센서를 설치했고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조명도 국제 전시회에 스포트라이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적은 결코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장에 투입된 것은 단순한 활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대한 3차원 지형 데이터, 실시간 지형 대조 알고리즘, 그리고 바람을 노이즈가 아닌 정보로 해석하는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GPS가 끊기면 대부분의 무기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선의 형태, 계곡의 깊이, 절벽의 윤곽, 폭탄은 스스로 위치를 판단하며 비행 중 지속적으로 지형을 대조했습니다. 마치 눈을 가진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람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난기류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상승 기류를 이용해 고도를 유지했고 날개짓 없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레이더는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은 산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레이더의 탐지 범위 밖 지대공 미사일의 계산 너머였습니다. 그 길은 기술뿐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적의 핵심 레이더와 발사되는 오차일 2m 수준으로 정확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GPS가 정상 작동하는 평지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이며
산악지형에서 위성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무기의 성능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한국의 국방기술은 단기간에 쏟아부은 예산의 산물도 한 명의 천재적 발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패, 파손된 장비, 그리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희생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성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실험, 추락한 장비, 부상당한 엔지니어,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역시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각 데이터 한 줄 한 줄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본질입니다. 말로 과시하지 않고 축적으로 증명합니다. 단기 성과를 찌 않고 장기 생존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판도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일해온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영향은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바뀐 것은 현대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 세계는 공중 우세가 곧 위성 우세라고 여겨왔습니다. 우주를 통제하는 자가 전장을 통제한다는 전제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강국은 막대한 자원을 위성과 전 지구적 위치 체계, 그리고 상공신호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의 불편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하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통적인 초강대국이 아닌 결핍에 익숙하고 항상 최악을 준비해온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넓은 전략적 완충지대도 평탄한 사막도 마음 놓고 실패할 공간도 없습니다. 한국에게 전쟁의 한 번의 실수는 교훈이 아니라 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군사기술을 구축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신뢰를 걸지 않는다. 위성이 교란되면 땅이 남아야 한다. 데이터가 끊기면 기억이 남아야 한다. 디지털 지도가 사라지면 실제 지형이 지도가 되어야 한다. 이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로 만들기까지는 수십 년의 집요한 축적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컴퓨터로만 지형을 모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을 오르고 숲에서 밤을 지새우고 기술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조악한 장비로 바람을 측정했습니다. 기록된 모든 수치는 현장 실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이것은 무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람의 기억이라 불렸습니다. 산의 바람은 결코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오랜 시간 관찰해야만 드러납니다. 바로 그 인내가 전략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이 난기류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볼 때 한국의 시스템은 그것을 읽고 이용하고 이점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인프라 의존 전쟁에서 환경 적응 전쟁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거대한 위성망을 갖지 못했지만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가진 적과 마주한 국가들에게 특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고급 기술이 반드시 높은 의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제 군사 분석가들은 기존의 가정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초점은 위성수나 GPS 정확도에서 자율항법, 지형기억, 정보 차단 상태에서의 전투 능력으로 이동했습니다. 비공개 토론에서 한국은 다른 시선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신흥 방산 국가가 아니라 고도 기술전에서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국가로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사고체계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게 전쟁은 추상적인 지정학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억이며 완전히 사라진 적 없는 현실입니다. 그 경험이 이곳의 모든 기술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일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가? 그날 밤 그 질문은 답을 얻었습니다. 위성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하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계를 가장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2m의 정확도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기적이 아닌 압박 속에 살아왔고 최악을 준비해온 한 국가의 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의 변화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도 과장된 발표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다시 쓰였고 교리는 수정되었으며 불변이라 여겨지던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군사회의의 밀실에서 대화의 톤은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치적 결정 하나로 GPS가 꺼질 수 있다면, 위성이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다면 과연 군사력의 진짜 기반은 무엇인가? 그 답은 다시 한번 익숙한 강대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아 온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기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전기가 끊길 수 있고 통신이 두절될 수 있으며 하늘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남는 것은 오직 자생력뿐입니다. 축적된 데이터, 검증된 경험, 그리고 그것을 침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국 국방기술이 현란한 수치 경쟁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위성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의 무기가 궁극이라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가혹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것은 작동하는가?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밤은 그 질문에 명확히 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입니다. 유도 데이터가 차단되었을 때도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설계된 그대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실제 생존 경험에서 나온 성숙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그 철학은 사람과 기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알고리즘의 산물이 아니라 시간으로 축적된 기억으로 봅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대가로 치러진 것들에 대한 책임으로 여깁니다. 해마다 눈보라 속에서 산을 오르던 엔지니어들, 바람 한 줄기, 지형의 작은 변화까지 기록하던 사람들, 그들은 언젠가 세상이 자신들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한 이유는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시스템만큼은 싸우는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지속적인 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공지능, 사이버전, 우주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가장 높은 기술이 항상 땅을 떠난 기술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기술이 자신이 서 있는 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방심을 허락하지 않았고 지리가 자만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준비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긴 밤이 지나 해가 떠올랐을 때 열병식도 없었고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이 조용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이 꺼질 수 있는 세상에서도 위성의 빛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기억으로 만들어졌고 규율로 다져졌으며 장기적인 축적의 가치를 믿는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 밤이 세계에 남긴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것에 의존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 한국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덜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존중하고 귀 기울이게 되는 자리로 한국을 이끌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방향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성도 GPS도 없었던 어두운 밤. 그러나 그 밤은 힘과 준비, 그리고 침묵 속에서 쌓아온 가치에 대한 또 하나의 사고방식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의미 있는 성찰을 전해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역사, 그리고 인간을 차분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